우리 앞에서 전기장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장은 자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도 둘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우리 앞에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축전기 내부에 봤더니 전기장이 생기는데 우리 축전기를 대전할 때 어떻게 하냐? 대전할 때 일을 해주죠. 그 일을 한 것이 축전기에 저장이 되는데 무엇으로 저장이 되냐?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비슷하게 인덕터의 내부에는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때 축전기 내부에 생긴 전기장의 형태로 무엇이 저장이 되냐면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인덕터 내부에는 자기장의 형태로 자기 에너지가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축전기의 전하가 Q만큼 저장이 되면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라면 20분의 Q제곱이었죠. 그때 우리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Q는 C 델타 파이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거를 2분의 1 C 델타 파이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것과 똑같이 인덕터에서도 인덕터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이 파이 B면 그때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2L분의 파이 B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인덕터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 사이의 관계 이거였죠. 이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그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 전기장의 경우에는 알았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 밀도가 전기장의 세기가 2인 곳의 전기 에너지 밀도는 뭡니까? 단위 부피당의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그 전기 에너지가 있는 부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전기 에너지 밀도인데 전기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보였습니다. 똑같이 자기 에너지 밀도도 자기장이 있는 것은 자기 에너지 밀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이것만 가지고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뭐만 달라집니까? 입실론 제로가 분자에 있으면 뮤 제로는 분모에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 대신에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에너지 밀도입니다. 우리 전기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 앞에서 평행판 축전기로 증명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과정을 우리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또는 축전기와 인덕터를 그대로 같이 가지고 가면서 보겠어요.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를 구하는데 우리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과 똑같은 순서를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있을 때 우리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전기에 전할 기전력 2인 그런 전지로 충전을 시키는데 그때 어떤 순간에 이제 전화가 있을 때 충전시킨다고 할 때 이걸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기전력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우리 인덕터를 갖다가 전류 흐르는 거 가지고 여기에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걸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축전기의 전하가 Q'이라면 이 Q'은 이제 변하는 걸 하겠어요? Q'이라는 전하라면 그러면 양단의 전위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위차는 우리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C 델타 파이가 Q'이었죠. 이게 전위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흐르는 전류가 인덕터의 경우에 흐르는 전류가 I'이라면 이때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전위차는 양단의 전위차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이죠. 이 전위차가 델타 파이는 LDT분의 DI'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하 Q를 더 더해줍니다. 전하 Q를 더 더해주는데 한 일, 외부에서 한 일은 무엇 같았습니까? 거기에 있는 스칼라 포텐셜에다가 그 전하를 곱한 거 이게 바로 1이죠. 스칼라 포텐셜이 바로 뭐였습니까? 단위
전하, 단위 양전하를 갖고 올 때 한 일을, 그게 바로 스칼라 포텐셜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dq'을 갖고 올 때 한 일은 저기다 dq'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dw는 델타 파이 dq'이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한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위차가 델타 파이인 것에 dq'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다 dq'만 곱하면 되겠어요. dq'. 그랬는데 d파이는 이렇게 된 거니까 dq' 곱했는데 이때 이 dt를 여기로 갖고 오겠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죠. dt는 미분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갖고 오면 dt분의 dq'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i'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li' d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충전을 시킬 때, 자, 왼쪽에서는 q까지 충전시키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i까지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어떤 일을 해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전체 일은 어떻게 해서 구합니까? 제로에서부터 q까지 적분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q까지 적분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앞에서 이미 한 EC분의 q제곱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놈을 어디서부터? i는 제로에서부터 i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어요. 제로에서부터 i까지 적분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li 제곱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요 놈이 다 무엇으로 저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축전기를 충전하는데 우리가 해준 일인데 이 해준 일은 무엇으로 저장이 되냐면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걸 어느 정도 되는가 보면, 자, 요거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U는 20분의 Q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Q는 C 델타 파이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어떨 때까지 한 일이냐면 인덕터의 전류를 i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i까지 흐를 때까지 한 일입니다. 자, 그게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구했어요. 그 일이 무엇으로 저장이 됩니까? 이렇게 자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이번에 그건 뭘 이용합니까? 파이 b는 li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2L1분의 파이 b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도체의 넓이가 S고 두 도체판 사이 거리가 D인, 이게 평행판 축전기의 그 기하적인 구조죠. 그러면 어땠을 때 이 평행판 축전기가 그 안에만 전기장이 있냐면 판의 크기가 판의 간격에 비해서 굉장히 클 때라고 그랬죠. 자, 이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L이고 단면의 반지름이 A라면 어떨 때만 자기장이 이 내부에만 있냐면 바로 이런 조건 만족할답니다. 길이가 단면의 넓이에 의해서 매우 길 때, 그럴 때 그런 조건이 만족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기장은 도체판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전기장이 생기냐면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는데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내부에만 존재하고 또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이 되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저장이 되는 자기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기 용량은 이렇게 구한 거 앞에서 구했죠. 그 다음에 전위차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균일한 전기장이 E라면 전위차는 D를 곱한 거였죠. ED. 그러면 인덕턴스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구해놨습니다. 뮤제로 n제곱 LS인데 이번에는 n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라지 n 나누기 L 요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것 같으면 그러면 자기장 선속은 무엇과 같냐면 자기장에다가 넓이를 구한 다음에 코일 감은 수를 곱한 것 같죠. 그러면 우리 전기 에너지를 이것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 이렇게 된 거니까 자, C하고 델타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C하고 델타 파이를 대입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대입하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평행판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결과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니까 자, 앞에 C 대신에 저 위에 걸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파이 대신에 저걸 대입했어요. 그래서 쫙 다시 정리하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제곱 곱하기 S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S 저기 있죠. D는 D 제곱하고 D하고 상쇄돼서 없어지고 D만 남았어요. 근데 이 SD가 무엇이냐면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부피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솔레노이드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우리 대입합니다. 뭐에?
네, 먼저 뭘 대입했냐면 요거 BSN, 여기 파이 B죠. 그래서 BSN 파이 N 제곱하고 그다음에 EL, 그래서 여기다가 L 여기 있네. 뮤제로 N 제곱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면 S가 요거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없으니까 하나 있고, 그다음에 L이 요거 하나 있는 거 올라가지고 어떻게 뭐만 남냐면 이 뮤제로분의 B 제곱하고 SL만 남는데, 이 SL도 뭐와 같습니까? S는 단면의 넓이죠. 그다음에 길이니까 요것도 바로 솔레노이드 내부의 부피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쓰면 우리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부피는 S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솔레노이드 내부의 부피는 SL이 되니까 이걸로 딱 나눌 것 같으면, 부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밀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에너지 밀도는 SD로 나누고 저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요 내부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 에너지 밀도는 요게 부피니까 요것만 나누면 나머지 요거가 되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 2일 때 평행판 축전기 내부의 전기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됐는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전기 에너지 밀도는 전기장 2가 평행판 축전기에서 2일 때만 이런 밀도가 간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2라는 전기장이 있는 곳은 어디나 이런 전기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더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는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내부뿐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자기장이 있으면 이런 자기 에너지 밀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에는 전기 에너지 밀도가 있고 자기장에는 자기 에너지 밀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체구의 전하가 대전돼 있을 때 주위에 전기장이 전부 생기면 그 전기장의 전기 에너지 밀도를 다 적분했더니 뭐와 똑같아요? 네, 도체구를 대전해주면서 한 일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었죠. 자기장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우리 뭘 이용한 거냐면 Q는 C 델타 파이 전기 용량의 정의를 우리 이용했죠.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뭘 이용하냐면, 네, 인덕턴스를 정의한 식을 우리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전기 에너지 밀도는 전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자기장이 있는 곳에 자기 에너지 밀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것의 표현이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뭐만 달라요? 입실련 제로가 분자였으면 뮤 제로는 분모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